예, 안녕하세요. 식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생활 속 치매 유발 물질에 대한 것인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어떤 생활 속 품목들이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치매란 단어 자체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학계에서도 이런 용어를 좀 안 쓰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치매 대신에 중증 인지기능 장애 이런 식으로 표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증 인지기능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 학계의 노력은 지금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혹시 이런 유전적인 거 말고 또는 어떤 먹는 거 말고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 이 제품들과 혹시 어떤 상관관계, 특정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혹시 중증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건 없을까를 조사한 연구가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적 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사용하는 제품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8개를 일단 한정을 했어요. 8개 한정한 다음에 8개 중에서 사용 빈도수와 관계를 봤더니 8개 중에 무려 3개가 실제 이 3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실제 중증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상관관계가 발표돼서 전 세계가 많이 놀라게 됐었죠. 그 3개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가 바로 방향제, 하나가 구강청결제, 하나가 손소독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8개를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8개 다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8개 중에 3개가 더 높게 나왔냐면 나머지 5개는 사용 빈도수가 낮은 것들이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니었고 3개는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 이 3개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상한 게 명확히 나타났던 거지 만약 나머지 5개도 많이 사용했다면 아마 상한 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럼 8가지의 공통된 게 뭐였냐면 특히 이 3가지의 그 공통된 성분이 있어요. 그 안에 바로 어떤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품의 보존력이 늘어나는 거죠.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건데요. 만약에 다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건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노출될수록 호흡기를 들어 마시든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 삼키든 이런 경우에 하루 이틀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주무신 경우가 있는데 뱉어내지만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번 한 다음에 살균한 거니까 다시 물로 한번 헹궈 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좀씩 머물고 있어야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분도 있지만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온 마당에 굳이 그걸 좀 머금고 잘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 헹궈주고 주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제 같은 거는 쓰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걸 혹시 집안에 비치하고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좀 환기하면서 쓰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사형이 있어요. 분사형 방향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사용 안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분사형 같은 건 너무 고용량을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모기향이나 에프켈라 같은 여러 살충 제품을 쓰기 시작할 텐데요. 이런 제품들도 비슷한 위험성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모기향에 쓰이는 성분들은 일단 정부가 허락한 성분입니다.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거 쓰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정부가 다 허락한 성분인데요. 가장 유명한 성분이 뭐냐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성분 중에 하나인 알레트린이라는 성분이 참 많이 쓰입니다. 제법 독성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고 그다음에 효과는 나름 제법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모기향 관련된 제품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과 한국에서 나온 연구가 두 가지 좀 종합적으로 보면요. 농촌 지역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인에 비해서 살충제를 많이 뿌리잖아요. 당연히 농사하다 보면 살충제 안 뿌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살충제 성분이 많이 노출되겠죠. 많이 흡입하게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살충제 성분도 다 이미 정부가 각 나라에서 허락한 성분들입니다. 다 안전한 성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냐면 살충제 성분에 많이 노출된 농업인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연구가 영국에서 한번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역시 허용된 살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잖아요. 농업인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실제 중증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되게 동일한 결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살충제 성분, 한마디로 뭔가 어떤 살아있는 거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들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에프킬라라든지 이런 모기향 제품들 저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주무실 때 같이 켜놔요. 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무시면서 계속 그걸 들이마시면서 주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좋은 거는 주무시기 전에 어떤 방에서 주무시잖아요. 방에 이미 그걸 켜놓는 겁니다. 뭐 전자모기향이든 아무 칙칙 뿌리는 형태든 미리 해놓는 거예요.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숨어있던 모기들이 그 들이마시고 죽거든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잠깐 환기를 하는 겁니다. 창문 살짝 열면 요즘 다 방충망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도 열었을 때 순간 열어서 환기를 잠깐 해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잠깐 들어오면 어떡하냐 모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주무시면서 계속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전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만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제품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서 양은 냄비 사용이 치매 유발 물질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먼저 양은 냄비는 먼저 양은이 아닙니다. 양은은 다른 합금이고요. 실제 양은과 색깔이 비슷한 알루미늄 냄비인데 알루미늄 냄비라고 안 하고 이제 색깔이 비슷하니까 양은 냄비라는 별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인데요. 일단 그 양은 냄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인데 일단 겉에 보면 노란색 코팅돼 있잖아요. 그죠? 노란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도 알루미늄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산화 알루미늄인데요. 실제 거기다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염분이 높거나 산도가 높은 이제 음식을 놓고 이제 가열하게 되면 또 가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분이 높거나 산도가 높은 음식에 노출되면 그게 솜씨 없이 용출이 됩니다.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느 순간 보면 그 노란색 코팅이 다 벗겨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금씩 떨어져 나오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필요한 산화 알루미늄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루미늄 하는 거는 음식의 극미량이지만 조금씩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존재하는 정말 극미량이거든요. 알루미늄 성분이 존재하는 건 정말 극미량이고 식약처에서조차도 불필요하게 이런 식기를 통한 알루미늄의 섭취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높은 거는 담지 말라고 식약처의 어떤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그래도 우리가 은연중에 먹게 되는 건데 알루미늄은 이렇게 식기를 통해서 과량 섭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런 알루미늄 성분을 우리가 이제 몸에 먹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배출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란 게 영원한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럼 자칫 다 배출이 안 되고 조금씩 쌓인다는 거죠.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뇌까지 쌓이게 되면 그게 중증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불필요한 저는 식기를 통한 알루미늄 섭취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높은 거를 넣고 뭐 끓이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양은 냄비에서 끓여져 나오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증 인지기능 저하 관련된 원인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화학한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결과가 뭐냐면 일단 주변 환경 중에서 요새 그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미세먼지에 심각한 나라가 이제 중국, 인도, 한국이 좀 심각한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그쪽 나라에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근데 실제 이런 미세먼지에 많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실제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이마시게 되면 그게 잘 안 빠집니다. 당시 우리가 들이마신 폐로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도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미세먼지가 너무 높은 날은 좀 외출 같은 것도 자제한다든지 외출하게 되면 꼭 마스크 쓴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실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요리할 때입니다. 요리하다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기반으로 끓이는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다가 기름을 두르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초미세 입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기중으로 확 날아가요.
다들 한번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가 틀고 하시면 공기청정기가 불을 뿜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단지 날아간 수분 때문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어떤 유증기라든지 분해 생성물들이 날아가면서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불을 뿜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수치 막 높아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앞에서 요리하신 분들은 다 그걸 들이마시는 겁니다. 당연히 중증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고온에서 지지고 볶고 튀고 구우시면 반드시 환기하면서 요리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환기라는 건 옆에 창문 하나 여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이상 여는 거죠. 그래서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만 그런 오염물질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잘하자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가급적이면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이런 요리 비율을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물을 기반으로 한 끓이거나 아니면 데치거나 이런 정갈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 비중을 높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먹는 식품으로도 봤을 때 특정 유해 중금속들이 우리가 많이 노출됐을 때 그런 것들이 몸에 안 빠지거든요. 계속 잘 쌓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이런 어떤 식품에 존재하는 어떤 유해 중금속들의 함량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영향 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뭐 중금속 납이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메틸수분이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그런 메틸수분 같은 것들은 실제 어류 중에서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또 식습관, 특히 수산물 드실 때 너무 상위 포식자 어류들은 좀 섭취량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서 얻는 이점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과한 섭취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가끔 먹는 별미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